오늘도 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의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읽어주는 감동 읽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죽어가는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소아과 의사였던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은 제 딸 앞에서 하버드 출신 의사라는 자부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국의 의료진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정보와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두 번째 기적은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 하버드 출신 의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충격적인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바입니다. 이 사연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제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을 정도로 한국에 놀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저는 보스턴 아동병원 소아과 전문의로서 15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왔지만 정작 제 딸 에바의 생명은 구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최고의 아동병원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저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에바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시리얼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들려온 쿵 소리에 돌아보니 언제나 에너지 넘치던 제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에바야, 정신 차려봐.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전날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다녀온 탓이라 여겼죠. 하지만 병원에서 진행된 모든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 골수 검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진행했지만 수치들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어요. 의사로서 저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희귀난치병이라는 진단과 함께 시한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받았을 때 저는 의사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의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 병이 제 딸에게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버드, 존스 홉킨스, 메이어 클리닉, 미국의 유명한 병원은 모조리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같았어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매일 밤 에바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에바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하는 눈빛,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죠. 다른 부모들은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걱정할 때 저는 내일 아침에 제 아이가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에바가 엄마, 나 언제 나아요? 유치원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라고 물을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자신 있게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라고 말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에바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에바의 숨소리부터 확인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왜 하필 에바인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자책하며 며칠을 보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요. 저는 의사이자 에바의 엄마였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의학 논문을 읽었습니다. 전 세계 희귀병 전문의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헤맸죠. 동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모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온 것도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필사적인 투쟁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저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절박함이 오히려 저희 모녀에게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이 저희를 기적으로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컴퓨터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매일 밤
전 세계의 의료 정보를 검색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때로는 제 전공인 소아과 의학 전문지를, 때로는 대체 의학지도 찾아보았어요.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한 희귀질환 환자 커뮤니티에서 믿기 힘든 글을 발견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에바와 같은 병을 치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칠 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글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상세한 치료 과정과 회복 경과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환자의 증상이 에바와 너무 비슷했고 심지어 나이도 비슷했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가능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서울대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답장이 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큰 병원들도 며칠씩 걸리는데 시차도 있는 아시아의 병원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걱정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답장의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바의 상태를 직접 진찰해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듣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남편 에다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에바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긴 비행을 견딜 수 있을지, 또 낯선 나라에서 의료 사고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여보, 당신이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곳들도 포기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시간뿐이에요.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답장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열정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이미 에바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능한 치료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국행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에바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비행 중 응급 처치가 가능한 의료 장비도 준비해야 했고 항공사와도 수차례 협의가 필요했죠. 하지만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 과정에서도 놀라운 전문성을 보여주었어요.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비하겠습니다. 비행기 내 응급 처치 매뉴얼도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진의 꼼꼼한 준비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에바의 체력 안배를 위한 비행 중 자세와 산소 공급 시점까지 상세히 조언해 주었어요. 30시간의 비행 동안 에바의 상태는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수시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죠. 승무원들도 저희 모녀를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항에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바로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 숙여 인사하자 의료진은 오히려 제가 먼 길을 온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저 직업이 아닌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죠. 서울대병원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걱정이 컸어요. 미국의 최첨단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과연 이곳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의 어떤 병원보다도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오시죠. 에바를 위해 특별 병동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만난 주치의 김민서 교수님의 말씀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에바의 상태를 고려해 무균실을 새로 정비하고 24시간 집중 케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대부분 컴퓨터 모니터만 보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의료진들은 달랐습니다. 에바야, 어제는 잠은 잘 잤니? 밥은 맛있게 먹었어? 의료진들은 에바의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매건 선생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간호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협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분야 전문의들이 따로따로 진료를 보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매일 아침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 에바의 상태에 대해 토론하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에바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김 교수님의 이 말씀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질병을 증상별로 나누어 치료하는데 이곳에서는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첨단 의료 장비들이었습니다. 어떤 건 미국에서도 보지 못한 최신식 장비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새로운 진단 시스템으로 에바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야간 당직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야간 당직 의사가 여러 병동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봐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에바를 전담하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밤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의료진들의 헌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에바가 한국 음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양사 선생님이 특별히 메뉴를 구성해 주셨고 심리치료사는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할까봐 매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눠주셨죠. 심지어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까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에바가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의료진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가 단순한 치료의 대상이 아닌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반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에바의 상태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바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수치상으로도 분명한 호전을 보였고 무엇보다 에바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에바를 위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선생님, 기존의 표준 치료법으로는 에바의 상태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고 해요. 그들은 에바의 DNA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특수 약물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방법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24시간을 쪼개가며 연구했습니다. 밤늦게 병실을 방문했을 때도 불이 켜진 연구실에서 의료진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치료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바의 면역력을 높이는 단계였어요. 한약재를 활용한 특수 영양제와 함께 맞춤형 식단이 제공되었고 처음에는 한약 냄새에 거부감을 보이던 에바도 어느새 적응하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의 치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고 부작용도 심했거든요. 에바가 고통스러워할 때면 저도 같이 아팠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늘 에바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밤에 열이 오르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번갈아가며 에바의 이마를 식혀주셨고 구토가 심할 때면 등도 쓰다듬어 주셨죠. 치료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에바를 위해 병실에 K-팝 아이돌 포스터도 붙여주시고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설치해 주셨어요. 의료진들은 에바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의료 가운에 새겨 입고 오시거나 주사 맞을 때 무서워하지 않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 개발된 항체 치료제 투여였어요. 이 치료제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밤낮으로 연구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희귀병이라 수익성이 낮다며 개발을 거부했던 치료제였죠. 한 명의 생명을 위해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아침 회진이 시작되면 긴장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이, 때로는 나쁜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의료진들은 단 한 번도 포기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에바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료진들은 밤을 새워가며 에바를 돌보셨어요. 그날 밤 저는 복도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김 교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바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면서 문득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에바의 오른팔에 있는 큰 화상 흉터였어요.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흉터 때문에 에바는 늘 긴 소매 옷만 입었었죠. 매건 선생님, 혹시 에바의 화상 흉터도 치료해 보시겠어요? 김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재생치료 기술이 있어요. 줄기세포를 활용한 피부 재생치료인데 에바의 흉터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미 큰 수술을 견뎌낸 에바에게 또 다른 치료를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개발 중인 기술이지만 저희는 이미 수백 건의 임상 경험이 있어요. 특히 아동의 경우 재생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치료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첨단 재생의학과 한방치료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한약 연고도 사용했는데 치료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엄마, 내 팔이 이뻐져요.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는 에바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불과 2개월 만에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에바는 처음으로 반팔 티셔츠를 입겠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과정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치료 때마다 에바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작은 진전에도 함께 기뻐해 주셨죠. 우리 에바가 이제 K-팝 스타처럼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겠네. 이 경험은 에바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김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의사 될래요. 상처까지 치유받으면서 에바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의료진들의 놀라운 실력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날이었죠. 병원 로비에는 에바를 위한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의료진들과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 주셨고 소아병동의 다른 환자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우리 에바가 정말 멋지게 이겨냈어요. 김 교수님이 에바에게 특별히 제작한 용감한 어린이 메달을 걸어주시며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이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났어요. 퇴원 후에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에바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화상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병원에서 배운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중에 한국에서 의사 될래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큰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치료 방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동료 의사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에바의 치료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 내 여러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고 에바의 사례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특히 강조하는 것은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으로 갑니다. 정기 검진도 받고 에바를 살려주신 은인들을 뵙기 위해서죠. 갈 때마다 병원 근처 식당에서 김 교수님과 의료진들이 함께 식사를 해요. 마치 오랫동안 못 만난 가족을 만난 것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에바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의학에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에바의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에바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짐해요.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 역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순히 기적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한국의 의료 기술과 의료진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필연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희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희망을 발견하셨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의 감동 읽기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감동 읽기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